내 한국인 남편은 나를 공주처럼 대합니다. 예의 바르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정말 잘 교육받은 남자 같아요. 이건 레딧에 실제로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동유럽에서는 한국 중년 남성이 가장 만나보고 싶은 남자로 꼽힙니다. 레딧 아시안 매스큘리니티 게시판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헝가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시아 남자를 선호했어요. 동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일 같아요. 그녀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남자는 해외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재미없고 감정 표현도 없고 일만 아는 사람들. 서양 사회는 로맨틱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씌웠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동양인 남자는 늘 조연이었고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대사조차 없었습니다. 컴퓨터나 만지고 안경 쓰고 책만 보는 캐릭터.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건 언제나 백인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너희는 매력이 없어. 세상은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 뭐 어쩌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편견이었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부모 부양하고 본인 삶은 뒤로 미뤘던 한국의 중년 남자들. 자기관리? 연애? 취미생활?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가족 행사에 불려다니고 명절에는 처가와 친가를 오가며 눈치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조차 못하던 사람들. 회사에서는 상사와 후배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가 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고 거울 앞에 서면 나 이제 늙었네 하고 한숨 쉬던 사람들.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침마다 일어나고 몸은 아픈데도 약 한 알 먹고 출근하고 마음은 힘든데도 내색 안 하고 버티던 사람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뒤로 미루고 가족을 앞에 세우고 책임을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매력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능력, 끝까지 책임지는 힘 말없이 버티는 의지. 이 모든 게 세계가 가장 원하는 남자의 조건이었다는 걸. 당신은 그냥 살아온 것뿐인데 그 살아온 방식 자체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발견한 건 외국 여성들이었습니다. 레딧에 실제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한국 남자는 왕자님 같아요. 나를 공주처럼 대한다. 대화할 때 끝까지 들어준다. 감정 조절이 가장 잘 되는 남자들이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K-팝 팬들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TS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생긴 착각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레딧 아시안 매스큘리니티 게시판에 헝가리 현지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틴더를 썼는데 정말 많은 여자들과 매칭됐어요. 거리에서 한국 남자와 헝가리 여자 커플을 많이 봤어요. 한국 남자 마이너스 외국 여자 가족이 백인 남자 마이너스 아시아 여자보다 많은 건 아마 이곳이 유일할 겁니다. 같은 게시판에 러시아 길거리 인터뷰 영상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에는 위브와 K북이 많아요. 애니메이션과 K-팝이 정말 인기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과 일본 남자를 언급했어요. 또 다른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아시아 남자들, 특히 한국과 일본 남자들이 사랑받고 있어요. 그들은 K-팝 룩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품격 때문이에요. 레딧 여성 패션 게시판에 부다페스트 관련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내 친구가 부다페스트에 살아요. 그녀의 헝가리인 남편은 그녀가 손대기 전까지 그런 옷들을 다 입고 다녔어요. 여기 사람들은 2010년대에 갇혀있는 것처럼 입어요. 진 버뮤다 반바지 같은 걸 많이 입죠. 한국 남자의 기본이 해외에서는 특별이었습니다. K-팝 때문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한국 남자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한국 남자와 데이트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내 친구 셋이 한국 남자와 사귀는데 셋 다 똑같은 말을 한다. 이전 남자들이랑 완전 달라. 진짜 어른 같아. 이게 우연일까?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랑 사귀는데 진짜 그래. 책임감이 달라. 데이트 약속 잡으면 절대 안 늦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 화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조절할 줄 알아. 이게 성숙함이야. 프랑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남성 새로운 로맨스의 기준을 만들다. 독일에서는 이런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유럽 여성들이 아시아 남성, 특히 한국 남성에게 끌리는가? 이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40대, 50대 한국 남자들이 있습니다. 외국 여성들이 말하는 한국 남자의 1순위 매력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약속을 지킨다. 연락을 끊지 않는다. 문제 생기면 도망가지 않는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한다. 해외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약속 잡고 연락 두절되는 남자 만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남자, 책임질 일 생기면 바로 차단하는 남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안 하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외국 여성들은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는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고 연락은 늦어도 반드시 답장하고 계획 세우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겠다고 한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 진짜 책임감이 있네. 외국 여성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자가 원래 이래야 하는 거구나.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군대에서 배운 시간 약속. 5분 전이 정각이다. 이 말을 2년 동안 몸으로 배운 사람들. 회사에서 익힌 업무 완성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 마인드로 20년, 30년 일한 사람들. 가족을 책임지며 만들어진 성격. 내가 책임져야 해. 이 생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난 사람들. 한국 남자의 책임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 몸에 새겨진 습관입니다. 폴란드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자친구는 데이트 약속 잡고 3번 중 1번은 취소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생겼어, 피곤해, 이런 핑계로. 근데 한국 남자친구는 3년 동안 데이트 약속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미리 연락하고 다른 날 잡자고 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다른 남자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미국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 남자는 내가 하겠다고 한 말을 진짜 해요. 나중에 다음에 이런 말 없이 바로 실행해요. 처음엔 너무 놀라웠어요. 남자가 약속을 지키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 돼버린 세상이 슬프지만 그래도 이런 남자를 만난 건 행운이에요. 그래서 외국 여성들은 말합니다. 이 남자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중년 남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얼굴? 몸? 돈? 아닙니다. 바로 감정의 온도입니다. 40대, 50대 한국 남자들은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고 실패도 해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좌절도 맛봤고 그래도 일어서야 했던 사람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폭발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줄 줄 압니다. 문제가 생겨도 패닉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합니다. 외국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남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데이트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해요. 30대 초반도 아직 불안정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뭔가 안 풀리면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어요. 근데 40대, 50대 한국 남자는 다르더라고요.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줘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젊은 여성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 엄마가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마가 더 좋아하세요. 저 남자 말투 좀 봐. 진짜 성숙하다 그러시면서요. 제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게임하다가 화내고 그러는데 제 남자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차분하고 안정적이에요. 체코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 축구 경기 보다가 팀이 지면 리모컨 집어던졌어요. 술 마시면 고함 지르고 기분 나쁘면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근데 한국 남자친구는 3년 동안 소리 한 번 안 질렀어요. 화가 나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하고 진정하고 와요.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정서적 안정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만 만들어지는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을 한국의 4050대 남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참아온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버텨온 모든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가 원하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문을 먼저 열어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챙겨주는 배려. 한국에서는 흔합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의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레딧 여성 패션 게시판에 실제로 올라온 댓글입니다. 내 친구가 부다페스트에 살아요.
그녀의 헝가리인 남편은 그녀가 손대기 전까지 그런 옷들을 다 입고 다녔어요. 여기 사람들은 2010년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입어요. 폴란드 출신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유럽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자기가 먼저 앉아요. 근데 한국 남자는 제가 앉고 가방 내려놓고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처음엔 뭐야, 과한 거 아냐?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진짜 배려구나.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 건널 때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차 지나갈 때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가려주더라고요. 비 오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주고 계단 내려갈 때 손 내밀어주고. 이런 게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랐어요. 헝가리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주문할 때 그걸 시켜줘요. 제가 물 다 마시면 물 더 달라고 해주고 제가 추워하면 에어컨 온도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느껴져요. 한국 남자들은 이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고 군대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듣기, 상대 컨디션 물어보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에서 안쪽으로 걷게 해주기 문자. 답장 빨리 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상대가 좋아하는 것 기억해주기. 이 모든 게 외국 여성들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신사의 매너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그걸 교과서가 아니라 삶에서 배웠습니다. 몸으로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남자는 신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외국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안정감의 증거다. 40대 50대 한국 남자는 완성형이다. 한국 사회는 중년 남성에게 가혹합니다. 이제 늙었어. 경쟁력 떨어졌어. 젊은 애들이 더 잘해.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세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이 든 남자가 더 매력적이다. 왜 그럴까요? 젊은 남자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도 제대로 조절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명확하고 책임지는 법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다릅니다. 이미 인생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압니다. 말이 적어도 신뢰가 느껴지고 과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고 화려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까? 그건 세월이 새긴 지혜의 증거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까? 그건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온 흔적입니다. 배가 나왔습니까? 그건 젊음을 희생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 증거입니다. 허리가 아픕니까? 그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훈장입니다. 독일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7살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나이 비슷한 남자 만나라고 해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48살이에요. 제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게임하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제 남자친구는 저랑 미래 계획 세우고 같이 요리하고 산책하고 그래요. 누가 더 성숙한가요? 브라질의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35살이고 이혼 경력이 있어요. 전 남편은 32살이었는데 아직 애였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한국 남자는 52살인데 진짜 어른이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한가가 문제예요. 외국 여성들은 당신의 현재를 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지금 당신이 얼마나 성숙한지, 지금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한국은 당신의 과거만 봅니다. 예전에 얼마나 잘났는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하지만 사랑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재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레딧에서는 이런 글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면 다르다. 예의와 책임감이 기본값이다. 가정적인 남자들이 많다. 진짜 신사를 만났다. 미국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한국 남자 어때? 진짜 괜찮아.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나이 많아도 돼? 오히려 나이 많은 게 더 좋아. 안정적이거든. 근데 영어 잘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 태도가 중요하지. 유럽 여성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남자는 신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프랑스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한국 남자와 데이트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내 주변 친구 5명이 한국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인다. 이게 우연일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그리고 그 평가는 특히 4050대 한국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왜일까요? 젊은 남자들은 아직 세계 어디에나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고 성숙하고 배려할 줄 아는 중년 남자는 세계 어디에도 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집단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강조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40년, 50년을 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중년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런 남자들이 800만 명 있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딧 아시안 매스큘리니티 게시판에 실제로 올라온 증언입니다. 틴더를 썼는데 정말 많은 여자들과 매칭됐어요. 거리에서 한국 남자와 헝가리 여자 커플을 많이 봤어요.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가족이 백인 남자 아시아 여자보다 많은 건 아마 이곳이 유일할 겁니다. 코리언이라는 단어만 써도 매칭 확률이 3배 올라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동유럽 여성들은 왜 한국 남자를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나라 남자들이 너무 거칠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목소리가 커야 하고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남자들이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유럽 여성들은 지쳤습니다. 이제 강한 남자는 필요 없어요.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바로 한국 남자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하고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사람들. 부다페스트의 한 카페에서 헝가리 여성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 한국 남자 만나봤어? 응, 완전 달라. 진짜 신사야. 나이는? 47살. 근데 전혀 문제 안 돼. 오히려 더 좋아. 프라하의 한 레스토랑에서 체코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남자는 나한테 소리 한 번도 안 질렀어. 진짜? 우리 전 남친은 맨날 고함 쳤는데. 그래서 한국 남자가 좋은 거야. 성숙하거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남자는 변한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책임감 있었고 10년 전에도 배려심 있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인정받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세계는 화려함을 원했습니다. 말 잘하고 자신감 넘치고 감정 표현 확실하고 파티에서 인기 많고 SNS에서 멋있어 보이는 남자. 그래서 조용한 한국 남자는 매력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는 이제 진짜를 원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속으로 단단한 사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SNS에서 멋진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그런 남자가 바로 한국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세계가 뒤늦게 진짜 남자다움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정작 한국 남자 본인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고 나 이제 늙었어 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하고 스스로를 낮춰보던 사람들.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도 나는 괜찮아요 하며 거절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나아요 하며 스스로를 뒤로 빼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당신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20년 일해도 고생했어는 없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도 잘했어는 없습니다. 묵묵히 버텨도 멋있어는 없습니다. 책임지고 살아도 대단해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죠. 남자면 당연히 해야죠. 당신이 들어온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그 자체로 매력의 기록이었습니다. 책임감, 약속을 지키고 연락에 답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힘, 성숙함,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조용히 품어주는 여유, 배려,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고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는 세심함, 묵직한 안정감,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든든함.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4050대 남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레딧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담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 알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춰본 것. 이제 그만 낮춰보십시오. 당신은 숙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온 순간들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당신의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책임지며 걸어온 길이 당신의 매력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당신의 가치. 이제는 아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